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노후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 이후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훨씬 먼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 걱정, 병원비 걱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고 견디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 아까워서 치과 치료를 미루고 몸이 힘들어도 일을 놓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미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행 중이거나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 가운데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노후 지원 제도 5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신청하면 무조건 1,000만 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신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도움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부모님이 꼭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50대, 60대를 준비하는 40대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닥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어떤 제도를 챙겨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노후 대비가 무엇인지까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함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중반 혹은 60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까지는 몇 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직 일할 체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막상 다시 취업하려고 하면 나이 때문에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소득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경력은 충분한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 경력 지원제입니다. 이 제도는 50세 이상 중장년층 가운데 재취업이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무 경험과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 기간 동안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는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월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3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50대 이상이면 누구나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훈련 이수 여부, 미취업 상태, 경력 전환 목적 등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현재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상당수가 청년 중심 정책에 밀려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 이후 노동시장 공백 문제가 커지면서 중장년 대상 정책도 실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을 완전히 놓게 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면 우울감, 무기력, 고립감이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게라도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돈보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단순히 지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연결을 다시 만드는 과정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50 이후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역할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험과 책임감 때문에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담, 행정보조, 돌봄, 안전관리, 교육지원, 사회서비스 영역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끝났다 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치과를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한두 개만 치료해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씹는 게 불편해도 참고 통증이 있어도 버티고 결국 음식 섭취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 건강에서 치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상태가 무너지고 결국 근육량 감소,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건강에서는 잘 먹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 지표로 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제도를 보면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 기준으로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4개 확대 이런 이야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기준에서는 공식 시행된 내용은 아닙니다. 확대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확정 시행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일부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운데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치아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는 치료 범위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기보다 현재 적용 가능한 보험 기준 안에서 현실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 파산입니다. 한 사람이 크게 아프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 돌봄과 간병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소진까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많은 영상에서 간병비 건강보험이 전국 시행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전면 시행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 중심 시범사업, 그리고 단계적 확대 논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즉,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간병비가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단정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정부 역시 고령사회에서 간병 부담 문제가 매우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조금씩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중요해지는 건 단순히 보험 여부보다 가족 전체의 돌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은 단기간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연금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돌봄과 간병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돌봄이 가능한지, 요양병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주로 병원 동행을 할지, 경제적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이야기를 아프고 난 뒤 처음 꺼내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두는 가족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돈 받아서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좋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침에 나갈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움직임이 줄고,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 신체 기능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분들은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하루 한두 시간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 감각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급격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돈 이상의 의미로 사회 참여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안전지킴이, 돌봄 보조, 공공시설 지원, 환경 정비, 지역 봉사 연계 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집 안에만 오래 머무는 것보다 짧게라도 활동을 이어가는 게 정신 건강과 생활 유지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초연금을 아주 어려운 사람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어르신들이 실제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부부 감액 문제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정 부분 감액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부분을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완전 폐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부부 감액 완전 폐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현재는 논의와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초연금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을 통해 현재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작은 차이가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건 생각보다 심리적 안정감도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실제 시행 중이거나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심으로 노후 관련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과장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무조건 지급, 무조건 1,000만 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시범사업 단계인 경우도 있고 아직 논의 중인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는 결국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생활 리듬, 사회 연결,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까지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함나였습니다.